문제 보겠습니다. 1번 도체계에서 전위계수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전위계수는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PR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2번 도체 1, 2, 3 있을 때 도체 2가 1에 완전 포위되어 있다는 겁니다. 2가 1에 완전 포위되어 있다고 하면 P11은 2가 1에 2, 1이죠. P11은 P21이에요. 21에서 답은 가번입니다. 3 이런 건 상관없죠. 2가 1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은 전혀 무관하고요. 그래서 3 들어간 거 다 빼시면 가번밖에 없습니다. 3번 전위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위계수 P예요. 그러니까 도체주의 매질에 따라서 유전율 등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고요. 도체 크기와 관계없다. 우리가 그 전위계수에서 4파 엡실론 A분의 1 했을 때 A가 반지름이죠. 당연히 A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고요. 전위계수는 도체 상호 간의 배치 상태에 따라 정해진 상수다.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에 따라서 배치가 직선, 일직선이냐, 세모 모양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전위계수의 단위는 페럿분의 1 혹은 드라프, 엘레스, 턴스 이렇게 된다는 거 했죠. 3번에는 답이 나번이고요. 4번은, 얘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경우가 많지 않은데, 동신구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플러스 Q면, 일반적인 경우는 마이너스 Q, 플러스 Q 이렇게 되죠. 이때 전위 V는 앞에서 얼마였냐면은, 4파 엡실론 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우리가 정전 유도 현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Q1과 Q2 Q1과 Q2예요. 그러니까 여기 Q1을 따로 주고 정전 유도와 무관하게 여기 Q2를 따로 주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R이고요. 여기가 R2, R1이고요. R2고요. R1. 그리고 R2고, 그 다음에 여기 R에서의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때 전위는 특별한 거예요. 전위계수에 의해서 얘에 의한 거, 얘에 의한 전위 더하기, 얘에 Q1에 의한 전위 더하기 Q2에 의한 전위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전위계수처럼. 그래서 4파이 엡실론이고 얘에 의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뭐요? R1이든 어떻든 간에 거리 R일 때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계에서 전위를 구할 때, 이 장에서 구할 때 4파 엡실론 R분의 Q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R1과 무관하게 4파 엡실론 R1분의 Q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Q2를 줬을 때 이 R은 Q2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거리를 R2를 대입하는 겁니다. 즉 4파 엡실론 R2 분의 Q2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합니다. 이 공간 중에서 전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특별한 경우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워주시면 돼요. 4파 엡실론 보세요. R1이라고 했더니 제가 R이라 그랬죠. 여기서 R1이 아니고 여기 R을 바로 대입합니다. R1과 무관해요. 4파 엡실론 R 4파 엡실론 Q 하고요.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R1은 상관이 없어요. 답은 라번이 됩니다. 라번. 요거는 요렇게 생긴 거 Q1 동신구에서 Q1과 Q2를 줬을 때 결과는 요렇다고 외워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유도계수의 단위에 해당되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용량계수나 유도계수는 전부 뭐였어요? 용량계수, 유도계수 전부 C였죠. C는 V분의 Q예요. 따라서 Q의 단위 쿨롱, 전압의 단위 볼트에서 쿨롱/포 볼트. 답은 라번이 됩니다. 5번에 쿨롱/포 볼트가 돼요. 네. 혹은 유도계수 단위 얘 말고 페럿이죠. 페럿. 용량계수나 유도계수나 전부 페럿이 됩니다. 6번 진공중의 도체계에서 유도계수 P와 용량계수 Q 제가 이론할 때 이렇게 했죠. P
뭐 P12, P21, 뭐 P22 이렇게 전부 P로 했는데요. 이렇게 문제에서 용량계수 P11이나 P22를 P, 그 다음에 요 놈들을 Q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출제위원들에 따른 마음이니까 유도계수가 뭐다, 용량계수가 뭐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량계수 요 놈들은 P11이나 P22도 항상 0보다 크고요. 답은 P11이 나머지 다 더한 것에 보호받고 것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12, P21, 뭐 Q12, Q21 유독에서는 같습니다. 요 놈 둘이는 서로 같고, 답은 유독에서 용량계수 항상 0보다 크다 아니죠. 유독에서는 0보다 작고 용량계수는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라번이에요. 라번. 네. 7번 한번 볼게요. 7번.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B가 있습니다.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B가 있는데 도체 A에만 1쿨럼을 주었을 때니 도체 A와 B의 전위가 3V, 2V였고 지금 도체 AB에 각각 2쿨럼과 1쿨럼 전화를 주면 도체 A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V, A는 P11, Q1 플러스 P12, Q2요. VB는 P21에 Q1 더하기 P22에 Q2가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한번 볼게요. A에만 1쿨럼을 줬다는 겁니다. A에만 1쿨럼을 줬다면 Q1에만 1쿨럼을 줬다는 거죠. 이를 주고 여기에 0을 주니까 얘가 3V고 얘가 2V였어요. 2V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때 Q2가 0이니까 얘는 없죠. 얘는 없습니다. 다시 P11 곱하기 1하니까 3이에요. P11 곱하기 1하니까 3이에요. 따라서 P11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겁니다. P11은 3이다. 그 다음에 P21에서 곱하기 Q1인데 Q1이 1이니까 P21 곱하기 1하니까 1이에요. 따라서 뭐다? P21은 2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전위계수의 성질에 의해서 P2는 P12가 같죠? P12도 2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위계수 P11과 P21, P12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AB에 각각 2쿨럼과 1쿨럼을 줬어요. 지금 여기에 2쿨럼과 여기에 1쿨럼을 줬습니다. 그러면 P11은 3이라 했고 P12는 2라고 했죠. 따라서 얼마? 2 곱하기 3, 6 더하기 2 곱하기 1은 2가 돼요. 따라서 8V가 된다는 겁니다. 7번에 요거 그 전위계수에 의한 전위 공식이고요. 공식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대입하는 과정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8번 볼게요. 8번 봅니다. ABC인 도체 3개에서 도체 ABC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A를 B로 정전 차폐했습니다. A를 B로 정전 차폐했다. 무슨 말이냐면 ABC가 있는데 A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A를 B로 완전히 이렇게 차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B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C의 전하는 A의 전위와 관계없다. 지금 보시면 보세요. A와 C는 무관하는 거예요. 왜냐면 A가 이렇게 있잖아요.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차폐라는 것은 완전히 닫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닫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하가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못한다는 겁니다. 차폐. 정전 차폐는 굉장히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면은 뭐 자기 차폐도 있는데 자기 차폐는 완벽하게 차폐는 안 되는데 정전 차폐는 그 차폐 정도가 굉장히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A와 C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C의 전하는 A의 전의 관계가 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A, B 간의 유도계수는 없다. A, B 간의 유도계수 있죠. A와 B 간에는 상관이 있습니다. 나보다 틀렸고 A, C 간의 유도계수는 0이다. A와 C 간의 유도계수가 0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답번이고요. A의 전하는 C의 전위와 관계가 있다.
A와 C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답은 답번입니다. 답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9번. 전압 V로 충전된 C의 콘덴서에 용량 2C의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한 후, 보세요. C가 있고 EC가 있는데 얘를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얼마가 돼요? 3C가 되죠. 맞죠? 즉 C가 처음에 비해서 3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전 용량 C가 처음에 비해서 3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V는 어떻게, V는 C분의 Q에 의해서 분모 C가 3배가 되니까 전압 V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3분의 1배. 따라서 답은 라가 됩니다. 3분의 V가 된다. 10번 봅니다. 10번. 공기 중에 놓여진 직경 2m. 우리가 직경이란 것은 지름을 얘기해요. 지름은 얼마? 지름이 2m인데, 따라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지금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반지름을 얘기했죠. 반지름은 1m가 됩니다. 반지름은 1m.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 최대 전압 Q는 얼마냐? Q는 일단 공기의 절연 내력은, 지금 단위를 보세요. 절연 내력이라고 했는데 단위가 3000kV/m입니다. 볼트/m니까 뭐다? E가 3000kV/m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Q를 구하라고 했는데, Q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Q는 뭐요? CV죠. CV. 지금 직경을 줬다고 하면 직경 하나만으로, 반지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C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9에서 있죠. 9에서 정전 용량 얼마였어요? 앞에서 유도했지만 9에서 정전 용량 얼마다? 4파이 엡실론 A거든요. 4파이 엡실론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A예요. 그 다음 V는 뭐다? 앞에서 했지만 V는 E가 주어졌으니까 V는 ER 혹은 EA가 되는 거죠. EA. 그래서 9에서 전하량 Q를 어떻게 구하느냐? 4파 엡실론 EA의 자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한번 해봅니다. 곱하기, 지금 엡실론이 공기 중이니까요. 엡실론이 엡실론 제로예요. 얼마? 8.8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8.8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그러니까 E가 얼마? E가 3000kV/m. 지금 kV니까 얼마요? 3000 곱하기 15의 3승이 됩니다. 3승. 그 다음에 반지름이요. A는 반지름인데 1의 제곱이 되죠. 제곱. 그래서 4,8 곱하기 8.8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1 곱하기 3000의 제곱하니까 얘가 3.33 곱하기 15 마이너스 4승이요. 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종료 출제됩니다. 9에서 전하량 구하는 거 있죠. 9에서 전하량 구할 때 반지름과 전개만 줘도 9에서의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9에서의 정전 용량은 반지름만 줘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번에는 답이 나번이고 11번 봅니다. 11번 정전 용량 하나씩 다 써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시험에서는 정전 용량이 6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C라고 쓰세요. C. 실제 시험 칠 때 6 위에 C라고 쓰세요. 그 다음 극간거리 2mm 간격 D입니다. D. 그 다음에 300 마이크로쿨럼 300 마이크로쿨럼 위에 Q고 극반간 전개 E는 얼마냐 합니다. E는 얼마냐. 여기서 한번 보면은 보세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연습할 때. E인데 CQD를 줬다는 겁니다. E인데 CQD. 근데 우리가 E와 굉장히 유사한 게 뭐냐면 E와 굉장히 유사한 것이 뭐다? V죠. 맞죠? V. V는 ED니까 E는 뭐다? D분의 V라는 거죠.
예. 딱 써놓고 보세요. 이 CQ 가지고 어떤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느냐? 야, E는 D분의 V. 요것이 거의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V는 뭐예요? V는 C분의 Q죠. C분의 Q, D. 이렇게 되면 됩니다. 예, 요거. 따라서, 얼마다? 예, D분의 1이죠. D분의 1이죠. 요거 V가 C분의 Q니까 D는 D분의 1입니다. 보세요. C가 얼마냐? 6 마이크로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분의 Q는 얼마요?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죠. 맞죠? 박이 D가 얼마요? 2mm요. 2mm. 밀리미터는 미터로 바꾸면 얼마요?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성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성. 10의 마이너스 3성. 계산하니까 얼마가 된다? 답은 25가 돼요. 25. 25. 네. 25인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전기의 단위가 볼트 퍼 밀리미터라고 했습니다. 볼트 퍼 밀리미터. 따라서 여기에 2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3승을 따라할 필요 없고 2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위를 볼트 퍼 밀리미터로 했기 때문에 미터로 바꿨다 다시 밀리미터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밀리미터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25가 나오죠. 25 볼트 퍼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가끔씩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되기 위해서 보기의 단위와 주어진 이 수치를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12번 보겠습니다. 콘덴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입니다. 콘덴서에 대한 것 보세요. 두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에 의해서 전하를 충전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맞죠? 두 도체 사이의 절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절연 내력을 갖는 절연체를 넣습니다. 여기에 운모나 종이나 티탄, 산화티탄 이런 것들을 유전율이 큰 것을 집어넣습니다. 정전 용량을 크게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전하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도체 사이의 간격을 크게 한다 아니죠. 우리가 기본 공식에 의해서 콘덴서는 C는 엡실론 D분의 S입니다. 이 공식 기억해 주시면 얘가 커지려면 간격은 작아야 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답은 다고요. 전극판의 대양 면적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용량이 변화될 수도 있다. 이게 바리콘이라고 해서 바리콘하고 면적을 조절해서 정전 용량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13번 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지름 6cm 단일 도체 9의 정전 용량은 몇 피코페럿인가 라고 합니다. 도체 9 얼마? C는 9는 4파 에프실론 A가 되죠. 맞죠? C는 4파 에프실론 A. 그러면 4파 에프실론이 지금 공기 중에 있죠. 공기 중에 있으니까 얼마? 8.85 곱하기 15-12승 곱하기 엡실론 S는 1이고요. A가 얼마냐면 지름 6cm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지만 지름 6cm면 반지름은 3cm가 됩니다. 그런데 얘를 미터로 바꾸면 0.03m가 되죠. 반지름 6cm는 지름으로 하면 0.03m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인데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 대신에 마이크로를 넣는 것처럼 12승을 없애는 대신에 피코를 넣습니다. 피코. 그래서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페럿이 된다.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페럿. 계속해서 14번 봅니다. 14번. 진공 중에서 1 마이크로페럿의 정전 용량 가는 9의 반지름은 몇 킬로미터인가 라고 합니다. 이 단위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C는 9예요. 9의 C는 4파이 엡실론 A입니다. A인데 뭘 구해야 되느냐? 반지름 A를 구하래요. 반지름 A. 따라서 반지름 A는 얼마단다? 4파이 엡실론분의 C가 되죠. 4파이 엡실론분의 C. 여기에서 진공중이라 했죠. 진공중이라 했기 때문에 4파 엡실론 얼마?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C 값이 1 마이크로페럿이에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마이크로니까 따라서 계산 얼마요? 얼마? 9
9,000인데 이렇게 구한 것은 우리가 MKS 단위이기 때문에 9,000m가 됩니다. 9,000m. 예. 따라서 9,000m니까 얘는 킬로미터로 바꾸면 9km가 되죠. 9km. 예, 답은 나번이 됩니다. 나번. 15번 할게요. 15번. 직경 9m. 매번 반지름 안 주고 직경으로 줍니다. 그러면 반지름 A는 헷갈리기 전에 4.5m 이렇게 쓰세요. A는 4.5m입니다. 도체고 3 마이크로쿨롱의 전하를 줄 때, 뭐 Q는 3이에요. 3 마이크로쿨롱입니다. 이때 정전 용량은 몇 피코페럿인가 C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체 9에서 우리가 앞에서 풀었지만 앞에서 풀 때 C값 얼마였냐면은 얼마? 48 엡실론 A예요. 48 엡실론 A. 그럼 C값 그냥 답합니다. 얼마? 48 곱하기 엡실론 얘는 뭐 아무 말 없으니까 요 공기 중이라 보시고요. 얼마? 8.8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A가 얼마나? 4.5예요. 4.5. 예.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500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니까 500 피코페럿이 돼요. 500 피코페럿. 근데 여기서 요 놈 있죠. 요거 뭐야 요거. 이게 함정이란 거예요. 함정. 야, 얘는 뭐예요? 우리가 정전 용량은 얼마를 담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전하를 얼마 측정할 수 있냐. 그런데 전하 이만큼 줬다는 겁니다. 담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전하가 얼마 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함정이고 요것 때문에 예, 좀 이 부분 때문에 현혹돼서 틀리지 마시고요. 확실히 앞에서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C는 요거예요. 요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연습 많이 해보시면은 된다는 거예요. 16번 문제 갑니다. 16번 문제. 그림과 같이 유전율이 엡실론 1, 엡실론 2인 두 유전체 경계면의 중심을 둔 반지름 A인 도체의 정전 용량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얘가 엡실론 1이고 얘가 엡실론 2예요. 엡실론 1, 엡실론 2에서 반지름 A입니다. 똑같이 반지름 A예요. 요렇게 했을 때 도체 9의 정전 용량이라고 했어. 도체 9의 정전 용량은 보면 보세요. 제 중량은 얘가 직렬이냐 병렬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직렬이냐 병렬이냐. 우리가 이때는 도체 이렇게 이해하세요. 요거는 병렬이다. 요건 병렬. 이렇게 나눠진 것은 요렇게 면적이 나눠졌잖아요. 면적이 반으로 나눠졌다. 요것은 우리가 4단에도 할 겁니다. 면적이 나눠져서 요렇게 했을 병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렬로. 예. 보세요. 여기 병렬일 때 C는 C1 더하기 C2 딴 거 알 수가 있죠. 병렬이니까 C1 더하기 C2예요. 그러면 보세요. C1은 얼마예요? C1 반지름 다 똑같이 얼마? 4. 우리가 완전구는 얼마에서 앞에서 구할 때 완전구는 48 엡실론 A였는데 반구죠. 지금 얘만 봤을 때 반구예요. 따라 반구는 28 엡실론 A예요. 28 엡실론 1 A. C2 얼마? 28 엡실론 2A가 된다는 겁니다. 28 엡실론 2A. 따라서 얘는 얼마다? 28A고요. 28A에 엡실론 1 플러스 엡실론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요런 문제에서는, 야, 얘가 이렇게 면열 나눴을 때는, 병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볼게요. 17번. 평행판 콘덴서의 극간 거리를 2분의 1로 줄이면 콘덴서 용량 처음 값이 얼마가 되는가? 요거는 뭐 C는 엡실론 D분의 S에서 얘가 반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간격이 반이 돼요. 그럼 C는 더 커지겠죠? 맞죠? 얘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몇 배? 2배가 된다. C는 2배가 된다. 18번. 무한히 넓은 평행판 콘덴서에서 두 평행판 사이 간격이 D미터일 때 단위 면적당 우리가 요거 단위 면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란 것은 우리가 1을 얘기합니다. 1을요. 단위는 1입니다. 1. 그래서
S가 1이란 얘기예요. 단위 면적당의 말은 S가 1이란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넓은 평평 콘덴서에서 두 평평 사이의 D일 때 단위 면적당 두 평평 사이의 정전 용량 얼마냐? 평평 콘덴서 정전 용량 엡실론 D분의 S에서 S가 1이죠. 얼마? D분의 엡실론이란 거야. D분의 엡실론. 18번에는 답이 다 공기 중이면 에피론 제로가 된다. 19번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극판의 면적이 4cm예요. 보세요. 4제곱센티미터. 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정전 용량이 10피코페럿이요. C가 10피코. 얼마?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종이 콘덴서를 만들려고 한다. 비유전율. 엡실론 S가 2.5. 네. 근데 여기에 두께 0.01mm의 종이 사용입니다. 0.01mm인 종이를 사용해서 이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채운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종이 콘덴서예요. 그러면 평행판 콘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그 사이에 종이를 채운다는 거죠. C는 엡실론 D분의 S입니다. C는 엡실론 D분의 S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이에 0.01mm 종이를 채워 넣어요. 그러면은 종이가 몇 장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몇 장이 들어갈 것을 구하려면은 간격 D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격 D를 구하면 그 간격 D 안에 0.01mm의 종이를 몇 장 채워 넣을 수 있다. 그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봅니다. D는 얼마요? 엡실론 C분의 S가 됩니다. 엡실론 C분의 S인데 엡실론 S죠? 엡실론 제로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엡실론 S 2.5야. 2.5 곱하기 C값 얼마? 10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면적이 중요해요. 면적이요. 면적이 4제곱센티미터인데 여기에는 제곱미터죠. 기본은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4제곱센티미터는 4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4승이에요. 보면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는 1cm 곱하기 1cm 하면은 1제곱센티미터죠. 1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얘를 미터로 바꾸면 0.01m, 얘는 미터로 바꾸면 미터로 바꿨을 때 0.01m예요. 따라서 1제곱센티미터는 얼마? 0.01 곱하기 0.01 하니까 얼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1제곱밀리미터가 돼요. 1제곱밀리미터.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0.001m 곱하기 0.001m가 되죠. 그럼 얼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치를 미터로 바꾸면 그냥 0.04가 되겠지만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면은 4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4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8.85 곱하기 10 마이너스 36 곱하기 10 마이너스 9승 혹은 8.85 곱하기 15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2.5 곱하기 10 곱하기 15 마이너스 12승분의 4 곱하기 15 마이너스 4승 하면 얼마? 8.8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4승 미터가 된다는 거죠. 미터가. 그런데 이 공간이요. 8.8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4승 미터입니다. 그럼 얼마요? 얘는 8.8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승 밀리미터죠. 맞죠? 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 0.01mm로 얼마? 8.85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나누게 되면은 약 88.5가 되는 거예요. 88.5. 네. 근데 종이에서 우리가 88.5장이란 말 없죠? 88.5장이라면 0.01mm를 반으로 나눠서 0.005mm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없죠. 그래서 요 놈은 종이가 몇 장인가 했을 때는 소수점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89장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9장이다. 답은 가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20번 볼게요. 20번.
20번. 반경 Am의 도체구와 내외 반경이 각각 BCm의 도체구 동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구도체 사이에 비교적 엡실론 S 유전체를 채웠을 경우에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인가 합니다.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보세요. 동심구에서 V는 얼마였어? 4파 엡실론 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얘도 많이 나오고요. C는 얼마나? C는 V분의 Q예요. V분의 Q에서 얼마? Q고요. 4파 엡실론 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인데 제가 동심구에서 C분의 1은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까지 하면은 엡실론 QQ 약분돼요. 그럼 얼마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얼마가 된다? 4파 엡실론이 된다. 그리고 요 공식이 처음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통분하면 B 마이너스 A분의 4파 엡실론 AB가 된다. 4파 엡실론 AB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4파 엡실론을 정리하면 얼마가 된다? 4파 엡실론은 9 곱하기 10의 구성이고 비유전자 엡실론 S가 있으면 엡실론 S를 곱해주고 B-A분의 AB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라번이 된다. 조금 제가 요것도 그렇고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유도를 해서 썼던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동심구에서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3개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동심구형 콘덴서의 내외 반지름 각각 5배로 증가시키면입니다. 내외 반지름 5배 증가시키면 이 공식을 그대로 퍼오는 거예요. 보세요. B-A분의 4파 엡실론 AB예요. 여기서 전부 5배로 하면은 얼마? 5B 마이너스 5A분의 4파 엡실론 5A 5B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로 묶으면 B 마이너스 A 5A 5B 얼마요? 25배에 4파 엡실론 AB가 됩니다. 그럼 처음의 값에 비해서 약분하니까 5배가 된다. 내외 반지름 5배라니까 정전 용량도 5배가 되더라. 외우시면 됩니다. 내외 반지름 5배, 정전 용량 5배 이렇게요. 계속합니다. 22번. 공기 콘덴서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를 내었을 때 평행판 콘덴서 보시면 되죠. 엡실론 T분의 S에서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D분의 S에서 얘가 5야. 그러면 5배의 엡실론 제로 D분의 S가 되죠. 맞죠? 즉 C가 5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비유전율을 5를 넣으면 C 값이 5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하량 Q 값은 어때? Q는 어떻게 돼요? Q는 당연히 Q는 CV로서 Q와 C는 비례하죠. 맞죠? 비례하기 때문에 C가 5배가 되면 Q도 5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5배. 그래서 22번에는 답이 다가 돼요. 다. 예. 23번. 예. 얘들은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데, 보세요. 우리가,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C 값은 얼마? LNA분의 B 분의 2파 엡실론이었죠. 맞죠? 그 다음에 전선 사이. 얼마? C는 LNA분의 D분의 파이 엡실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선과 대지 사이 Hm일 때 C는 얼마? LNA분의 EH분의 2파이 엡실론이었습니다. 2파이 엡실론이었어요. 예. 우리가 그 전선 있죠. 전기하고 전선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선에 대한 정전 용량은 따로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3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 A 무한장 평형도체 AB가 간격 D로 놓여져 있고 요건데 단위 길이당 각각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AB 도체가 전이차는 몇 볼트니까 전이차 물었습니다. 전이차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 놈은 원래 얼마였어요? 우리가 요거 원래 얼마였어요? 요거 V는 얼마였다? 2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 ln A분의 B였죠. 맞죠?
요것의 전위를 갖고 정전 용량을 이렇게 구했었던 겁니다. 예, 이론할 때. 똑같아요. 요 놈도 요런 형태로 쓰면 돼요. V는 얼마일까요? 2파이 엡실론이 됐지. 2파이 엡실론이 파이 엡실론 됐으니까 얼마? 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에 얼마? ln a분의 b 대신에 ln a분의 d가 되겠죠. 맞죠? 그럼 만약에 얘를 전위 구하려면 얼마 될까요? 2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에 ln a분의 eh가 되겠죠. 그래서 V를 갖고 C를 유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놈 형태만, 요것만 기억하셔도 나머지 부분들은 유사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23번은 얼마다? 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 ln a분의 d 공기 중이면 파이 엡실론 제로가 되고요. 답은 23번에는 가가 됩니다. 가. 24번 뭐요? 그림 안 그려졌지만 반지름 A 반지름 A고 요놈 반지름이 A란 거예요. 선간거리가 D예요. 선간거리가 D일 때 평행전선의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얼마냐? 요놈의 정전 용량 얼마다? 요거야 됩니다. ln A분의 D분의 파이 엡실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번까지 이론에서 했던 부분 위주로 했는데 그 이론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되시겠죠. 이론을 갖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함정들도 있고요. 응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가시려면 이론과 문제풀이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으시면 이론만 하도 야 이거는 문제 별로 안 풀어봐도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론 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통해서 숙달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응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4번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